나는 그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10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회사를 내 언니에게 빼앗겼다. 이 회사는 이제 내 언니의 몫이야. 내가 항상 그림자처럼 살았으니까 어머니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배신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배신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유언장은 내 손에 쥐어져 있었고 그것은 가족의 모든 비밀을 폭로할 열쇠였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고층 빌딩 숲속에서. 나는 15살 때부터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했다. 아버지는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였지만 그의 꿈은 작은 IT 스타트업을 키우는 것이었다. 민지야, 내가 이 회사를 물려받을 거야. 내 언니는? 그녀는 다른 길을 갈 테니까 아버지의 그 말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언니, 혜진은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으로 항상 화려한 파티와 명품백에 둘러싸여 살았다. 나는 컴퓨터 앞에서 코딩하고 투자자를 설득하고 직원들을 챙기는 그림자였다. 10년 동안 회사는 내 손으로 1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매출 그래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이건 나의 것이었다. 장례식은 가족과 회사 직원들로 가득 찼다. 검은 상복 차림의 사람들이 조용히 속삭였다. 민지 대표가 회사를 구한 영웅이잖아. 하지만 그 속삭임은 곧 사라졌다. 변호사가 유언장 봉투를 열자 방 안이 얼어붙었다. 회사 지분 80%는 장녀 혜진에게 상속한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서명은 가짜였다. 아니, 이건 아버지의 필체가 아니었다. 나는 손이 떨려 봉투를 쥐었다. 어머니가 나를 노려봤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지? 이건 내 아버지의 뜻이야. 혜진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다. 먼지가 쌓인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찾았다. 진짜 유언장 아버지의 손글씨였다. 민지에게 모든 것을. 혜진은 그녀의 과거를 용서할 수 없다. 이 과거? 혜진의 과거는 무엇인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혜진을 보호했다. 그녀가 대학 시절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빠졌을 때 아버지의 돈으로 빚을 갚아주고 그녀의 이름을 숨긴 건 나였다. 그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혜진은 항상 동생, 고마워라고 속삭였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그녀는 나를 이용한 거였다. 다음 날 회사 사무실로 갔다. 직원들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대표님, 이제 혜진 대표님이 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수로 가득 찼다. 혜진은 이미 내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미팅룸에서 그녀는 화려한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새로운 비전글 외쳤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를 갈았다. 그녀의 눈빛, 그 속에 숨겨진 교활함. 민지, 내가 도와줘. 우리는 자매잖아. 그녀의 말은 독이었다. 나는 웃었다. 물론, 언니. 도와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유언장을 다시 읽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민지야, 내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혜진의 비밀을. 용서하지 마, 비밀. 그것은 혜진이 5년 전 회사 프로젝트를 망친 사건이었다. 고객의 기밀 데이터를 유출해 수억 원의 손실을 입혔지만 나는 그 책임을 떠맡았다. 내 실수야 라고 변호사에게 말했다. 혜진은 자유로웠다. 그때부터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감사. 아니, 그것은 경멸이었다. 넌 왜 그렇게 약해? 그녀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김 변호사님, 내일 회의실로 와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 씨, 그 유언장은
아니에요. 진짜를 읽어주실 거예요. 그날 나는 계획을 세웠다.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아버지의 유언을 제대로 마무리하자 어머니는 동의했다. 혜진은, 그녀는 웃었다. 좋아, 동생. 내가 원하는 대로. 회의는 내일. 서울의 밤하늘이 검게 물들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다. 이 도시가 날 삼켰다. 하지만 이제 나는 삼킬 차례다. 혜진, 어머니, 그리고 그 모든 거짓. 복수는 시작됐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김 변호사가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지 씨, 이건 위험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위험은 이미 시작됐어요. 테이블 주위에 어머니, 혜진, 그리고 몇몇 회사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혜진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동생, 무슨 일로 모였어? 빨리 끝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 아버지의 진짜 뜻을 확인할게요.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다. 방 안이 조용했다. 이 유언장은 장남인. 아니, 장녀 혜진에게 회사를 주지 않는다. 모든 지분은 차녀 민지에게 상속한다. 충격의 파도가 밀려왔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가짜 유언장은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지, 내가. 이걸 어떻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의 필체예요. 그리고 혜진 언니의 비밀을 아시나요? 모두의 시선이 혜진에게 쏠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다. 비밀. 무슨 헛소리야.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5년 전 그녀의 목소리. 민지, 제발. 데이터 유출은 내 탓이야. 하지만 내가 책임져. 너라면 괜찮아. 방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임원들이 속삭였다. 그 사건. 민지 대표가 희생했단 말인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혜진아, 내가. 왜? 혜진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틀린 것이었다. 그래, 내가 그랬어. 왜? 민지가 항상 나를 구했으니까. 그녀는 약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착한 동생이잖아. 그녀의 말은 칼날이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10년 동안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대학을 중퇴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심지어 건강까지. 하지만 그녀는 나를 밟고 올라섰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 유언장은 합법적입니다. 가짜 것은? 혜진 씨가 위조한 흔적이 있어요. 혜진이 소리쳤다. 거짓말. 어머니, 믿지 마세요. 어머니는 헤맸다. 그녀의 눈빛이 우리 사이를 오갔다. 민지야, 내가. 왜 이제야? 나는 울컥했다. 왜? 언니가 회사를 훔쳤으니까요. 그리고 그 비밀, 아버지도 아셨어요. 혜진 언니가 도박으로 회사 돈을 탕진한 것도. 임원 한 명이 일어났다. 이건 회사에 큰 타격입니다. 주주들이 알면 나는 끼어들었다. 알게 하세요. 진실을 요울 회의는 혼란 속에 끝났다. 혜진은 나를 노려보며 나갔다. 이게 끝이 아니야. 민지, 어머니는 나를 안았다. 미안해, 딸아. 하지만 그 안기는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혜진의 아파트로 갔다. 강남의 럭셔리 콘도. 그녀는 와인 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앉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민지, 내가 날 배신한 거지. 나는 웃었다. 배신. 언니가 먼저였어. 그녀는 유리창 너머 서울의 야경을 보며 말했다. 기억나. 어렸을 때 내가 내 인형을 부쉈을 때 너는 울지 않고 괜찮아라고 했지?
왜 그랬어? 왜 항상 나를 용서했어? 나는 대답했다. 사랑했으니까. 언니를 하지만 그 사랑은 독이었다. 혜진은 고백했다. 유언장. 내가 위조했어. 어머니가 도와줬어. 왜? 내가 너무 강해졌으니까? 회사가 내 거라면 나는 뭐가 돼? 그녀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나는 디자이너야. 사업은 내 목 파지만 아버지가 죽기 전에 민지가 회사를 망칠 거야라고 했어. 거짓말. 어쩌면. 하지만 나는 믿었어. 우리는 밤새 대화했다. 아니, 싸웠다. 그녀의 비밀이 하나씩 풀렸다. 도박, 데이터 유출, 심지어 아버지의 병을 숨긴 것도 그녀였다.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그녀의 변명은 허약했다. 새벽에 나는 일어났다. 언니, 이제 끝이야. 그녀는 웃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울었다. 이 가족은 독극물이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쓰디썼다. 회사로 돌아가니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님, 지지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혜진의 약점. 그녀의 패션 브랜드. 그것을 무너뜨릴 계획. 계속. 회사가 내 손으로 돌아왔다. 주주총회에서 유언장이 읽히자 혜진의 지분은 무효화됐다. 그녀는 무대에서 쫓겨난 배우처럼 비틀거렸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가족 배신 스캔들, 자매의 전쟁이 헤드라인은 날카로웠다. 나는 인터뷰를 피했다. 대신 조용히 회사를 재건했다. 하지만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 화려한 파티, 새로운 투자자들. 새로운 시작. 그 아래 댓글, 민지 씨는 악녀야. 언니를 배신했어. 공공의 여론이 나를 갈기갈기 찢었다. 민지가 유언장을 조작했대. 가족을 파괴한 야심가. 나는 밤마다 그 댓글을 읽었다. 혜진의 전략이었다. 그녀는 미디어 플레이에 능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나를 착취자로 만들었다. 어머니는 중립을 지켰다. 둘 다 내 딸이야.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혜진 편이었다. 나는 반격했다. 혜진의 브랜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회계 장부, 투자 내역. 2년 전 그녀가 내 회사 자금을 슬쩍 썼다는 증거를 찾았다. 패션 라인 투자 명목으로 나는 익명으로 세무당국에 제보했다. 혜진의 브랜드가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파트너들이 등을 돌렸다. 위험의 헤드라인, 혜진 디자이너, 탈세 의혹. 혜진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민지, 내 지디지. 멈춰, 나는 차를 권했다. 언니, 진실이야. 내가 먼저 시작했어. 그녀는 울었다. 난 그냥 성공하고 싶었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고 싶었어. 너는 항상 완벽했으니까. 그녀의 고백은 예상치 못했다. 완벽. 나는 웃었다. 언니, 나는 내 그림자였어. 내 실수를 덮어준. 그날 우리는 화해를 시도했다. 아니,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민지, 같이 회사를 키우자. 자매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볼게.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다음 계획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약혼자, 재벌 3세. 그를 이용해 혜진의 비밀을 더 파헤치자. 그는 혜진의 도박 과거를 알까? 나는 그에게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증거 첨부. 혜진의 약혼식이 다가왔다. 한강변의 럭셔리 호텔.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갔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그림자처럼. 연회장 안,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혜진은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했다.
약혼자가 그녀를 피했다. 혜진 씨, 그 이메일, 사실이야.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파티 중간, 그녀가 나를 끌고 나왔다. 호텔 로비. 민지. 내가 보낸 거지? 왜?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언니, 내가 나한테 했던 대로.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넌 악마야? 가족을 파괴해.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스쳤다. 제발, 약혼자를 돌려줘. 나는 웃었다. 돌려줄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회사를 포기해. 그녀는 망설였다. 좋아.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병원에 있었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의사는 심장 문제라고 했다. 나는 병실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민지야. 왜 이렇게 됐어? 나는 손을 잡았다.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속삭였다. 혜진을 용서해. 그녀는 약해. 그 밤, 나는 결심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혜진의 약혼은 깨졌다. 그녀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그녀의 반격이 시작됐다. 다음 날 회사에 익명 제보. 민지 대표, 성추행 의혹 거짓이었다. 하지만 언론이 물었다. 나는 위기에 처했다. 혜진의 속삭임, 이제 내 차례야, 동생. 이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었다. 서울의 거리는 우리 자매의 피로 물들었다. 성추행 의혹은 나를 무너뜨리려 했다. 기자들이 사무실 앞을 포위했다. 민지 씨, 한 말씀만. 나는 창문을 통해 그들을 봤다. 혜진의 작품이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돌변했다. 민지, 내가 날 망쳤으니까. 그녀의 문자.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증거를 모아. 이건 명예훼손이야. 하지만 피해자가 나타났다. 가짜 증언자. 혜진이 돈으로 산 사람.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직원들이 떠났다. 대표님, 나는 그들을 붙잡았다. 믿어주세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은 무너졌다. 거울 속 내 얼굴, 피곤한 눈 위 복수는 나를 삼켰다. 어머니의 병실에서 나는 울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나요? 어머니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둘 다 잘못했어. 가족이잖아. 혜진과 대면했다. 카페, 한강변. 비가 내리는 오후. 그녀는 우산 없이 왔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다. 민지, 끝내자. 이 싸움. 나는 물었다. 언니, 왜 시작한 거야? 아버지의 유언장을 왜 위조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날 미워했으니까. 넌 실패자야라고. 너는 항상 성공했어. 나를 질투했어? 그녀의 고백은 예상 밖이었다. 질투. 그 단순한 감정이 우리를 파괴했다. 언니, 나도 질투했어. 언니의 자유로움, 아름다움. 우리는 손을 잡았다. 순간 화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혜진의 눈빛, 여전한 교활함. 다음 날 그녀가 언론에 나왔다. 민지가 날 학대했어. 어렸을 때부터. 또 다른 거짓. 여론은 나를 악마로 만들었다. SNS에서 해시태그 민지악녀. 나는 고립됐다. 심지어 직원들도 의심했다. 나는 혼자 싸웠다. 혜진의 과거를 더 파헤쳤다. 그녀의 도박 기록, 불법 대출. 증거를 모아 법정으로 갔다. 소송. 명예훼손과 사기 재판은 드라마 같았다. 증인들이 나왔다. 혜진의 옛 친구. 그녀는 항상 동생을 이용했어요. 재판 중 트위스트가 왔다. 어머니가 증언대에 섰다.
둘 다 내 잘못이야. 혜진을 더 사랑했어. 민지를 무시했어. 어머니의 눈물. 방 안이 조용했다. 판사는 중재를 제안했다. 화해하세요. 하지만 혜진은 거부했다. 민지가 먼저 사과해야 해. 나는 소리쳤다. 언니,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가족 파괴. 재판 후 혜진이 사라졌다. 그녀의 아파트는 비어 있었다. 전화는 꺼졌다. 나는 불안했다. 복수. 아니, 이제 공포였다. 어머니가 말했다. 혜진이 자살 소동을 쳤대. 병원에 나는 달려갔다. 병실 문 앞, 그녀의 창백한 얼굴. 민지. 미안해. 그녀의 속삭임. 하지만 그녀의 손에 쥔 편지. 이건 끝이 아니야. 그 편지는 그녀의 최후 계획. 회사 인수 제안서. 그녀는 투자자들을 모아 나를 무너뜨리려 했다. 재벌 그룹과 손잡고. 민지, 내 회사는 이제 내 거야. 전쟁은 더 깊어졌다. 나는 그녀를 막아야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갈라졌다. 그녀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했다. 계속. 혜진의 인수 시도가 시작됐다. 그녀는 재벌 그룹의 지원을 받았다. 주주총회에서 그녀의 대리인이 나타났다. 민지 대표는 무능. 새로운 리더십 필요해. 나는 반박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지만 여론은 그녀 편이었다. 혜진 지지.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아버지의 영상. 죽기 전 녹화. 혜진아, 내 잘못을 용서하지만 회사는 민지의 거야. 내가 훔치면 안 돼. 영상이 공개되자 충격파가 퍼졌다. 혜진의 이미지가 무너졌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눈물 흘리며. 저는 피해자예요. 민지가 날 조종했어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증인을 불렀다. 그녀의 옛 연인. 혜진은 날 속였어요. 돈만 노렸어요. 스캔들이 터졌다. 혜진의 사생활, 불륜 의혹. 이제 우리는 서로를 파괴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갔다. 둘 때문에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혜진을 찾아갔다. 병원 옥상.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언니, 끝내자. 엄마가, 그녀는 웃었다. 엄마. 그녀가 날 선택했어. 항상 그녀의 광기. 민지, 내가 이기면 뭐해? 외로울 텐데. 우리는 싸웠다. 말로, 감정으로. 그녀가 고백했다. 유언장 위조.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오충격. 아버지의 죽음이 살인. 스트레스 약을 도구로 그녀의 미소. 왜? 내가 회사를 넘겨받지 않게 하려고. 나는 경악했다. 언니. 살인자야? 그녀는 부정했다. 아니, 과다 복용. 우발적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시작. 혜진은 체포됐다. 민지, 내가 날 죽였어. 그녀의 외침. 재판은 국가적 이슈가 됐다. 자매 살인 사건, 여론은 갈라졌다. 민지는 정의의 사도 vs. 민지가 가족을 팔아넘김. 나는 증언했다. 저는 복수하려 했지만 진실을 원했어요. 하지만 내 손은 떨렸다. 혜진의 눈빛, 여전한 증오, 트위스트, 변호사가 말했다. 혜진 씨의 약은 민지 씨가 처방한 거예요. 거짓? 아니, 내 서명. 혜진이 위조했다. 하지만 의심이 생겼다. 나는 정말 무죄인가? 고조는 절정에 달했다. 혜진의 최후 발언, 민지, 너도 나와 같아. 우리 혈액은 독이야. 재판의 마지막 날, 서울 법정은 만원이었다. 혜진은 수갑 차고 섰다. 창백하지만 여전한 미소.
판사님, 제 동생이 날 죽였어요. 그녀의 말은 폭탄이었다. 증거, 내 핸드폰 기록. 약을 바꿔라는 문자. 가짜였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동요했다. 어머니의 유언 영상, 민지. 혜진을 용서해. 그녀는 내 탓이야, 어머니의 죽음 직전. 충격. 나는 무너졌다. 아니에요. 엄마가 이 변호사가 반박했다. 위조 영상, 하지만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혜진에게. 하지만 나에게도 조사. 공모 의혹, 나는 감옥 문턱에 섰다. 혜진의 편지. 감옥에서 온 이민지, 내가 졌어. 하지만 너도. 그 약, 내가 아니라 내가 썼어. 아버지의 스트레스 약을 도구로 바꾼 건 내가. 거짓말. 아니, 기억이 스쳤다. 10년 전 혜진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의 약을 슬쩍 바꿨다. 작은 복수,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을 앞당겼다. 나는 살인자였다. 혜진은 알았다. 그녀의 최후 무기. 나는 자백했다. 저도 잘못했어요. 재판은 재심. 우리는 둘 다 유죄. 하지만 감형. 혜진은 10년, 나는 5년. 감옥에서 우리는 만났다. 철창 너머. 언니. 미안해, 그녀는 웃었다. 나도. 이제 자유로워.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회사. 직원들이 재건. 하지만 나는 잃었다. 가족, 명예, 모든 것 우출소 후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서울 변두리. 손님 한 명이 물었다. 여기 주인, 민지 씨 맞아요? 그 스캔들, 나는 미소 지었다. 네, 하지만 이제 새3이에요. 하지만 밤마다 꿈에 혜진이 나온다. 우리는 같아, 이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독자는 누구 편? 나. 혜진. 아니면 이 가족 전체? 논쟁은 계속된다. 서울의 밤은 여전한 어둠.